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공화당 주지사들이, 사실은 모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28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데 그중에 25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 초에 그 바이든이 서명했던 키스톤 엑셀 사업 없애는 거, 그거 뒤집어라 이거죠. 다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다시 설치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원을 다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석유, 화석, 석탄,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양하게 해야지 맨날 무슨 뭐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풍력발전소, 태양력발전소만 얘기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주지사로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을 뒤집고 해외 동맹국은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의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대한 그의 금지령을 철폐하고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에너지 허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복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고 우리의 적들, 특히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예전에 성명서에다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은 에너지 독립국 될 거고 오히려 우리 우방국들한테 석유를 갖다 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국제 유가는 단순간에 정말 안정세로 돌아설 겁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130불, 배럴당 130불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기준으로 미국 전국의 가스값이 평균 갤런당 4불 009센트, 4.009달러, 009 이런 게 왜 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4불이 넘었다. 이제 전국 평균이. 캘리포니아 평균은 5불 30전이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일주일째 7달러대 갤런당 7달러대 가스비가 나오고 있는 곳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망치는 150불까지는 너끈히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과거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경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다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또 이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자 올리는 것도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0.5%씩 올리겠다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금리의 불경기 시대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경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석유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에너지 값을 안정화하는 것인데 그 안정화하는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우리나라 땅에 있는 석유 파내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도교서에서 미국과 다른 30개국이 전 세계 비축유를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기껏 트럼프 대통령 때 탱크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놨던 그 비축유 그거 풀어가지고 어떻게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비축유를 풀어서 가스값을 안정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가스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효과를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1년 1월 키스톤 엑셀 송유관 허가를 취소한 그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판해 오고 있었죠. 송유관을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는 83만 배럴의 원유를 캐나다 엘버타주와 몬태나주에서 걸프만 연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송유관입니다. 이미 지금 펜실베니아입니까? 어디 몬태나입니까? 어디를 거기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 지금 연결시키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거 아무 영향 없다. 어차피 그거 다 완공시키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키스톤 연결한다고 해서 가스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가스값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백악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키스톤 엑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국내에서 석유를 좀 더 파내는 걸 그거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이든 때 이미 많이 허락해 줬다. 트럼프보다 더 많이 허락해 줬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아니 그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이 허락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석유가 이렇게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백악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도 마찬가지. CBS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트리플 A에서는 휘발유 1갤런당 전국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1 올랐다. 뭐 이런 보도를 좀 내놨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엔 보고서에서는 탄소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지연하면 안 된다. 모두를 위해서 생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기후 변화 대처를 더 강조하는 이런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이라는 조직이 참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조지아주 6선거구에서 후보자들 토론회에 있을 때 유진철 후보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발언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워싱턴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는 유엔 해체하라는 법안부터 발의하겠다. 네. 유엔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여태까지 미국이 준 돈만 빨아먹었지 유엔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 그 유권자들은 그 발언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서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기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엉터리라는 거죠. 유엔 기구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국제 기구들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영향권 안에 다 흡수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들 이거 의미 없다.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내에서 석유 생산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의원도 이런 주장을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었고요. 블랙번 상원의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상원의원들, 그 공화당 의원들, 특히 공화당 하원의 그 스터디 커미티, 그러니까 그 연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돌리는 연판장 돌리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말을 들으면 더 기가 막히죠.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멈추자라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 늘리자라는 데는 반대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대책이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안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비축유 풀겠다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제사회는 자기네 나라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똑같은 1배럴 팔아도 뭐 150불 받고 팔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100불 받고 팔아야 되냐. 똑같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그러면 가격 올라가면 뭐 나쁠 거 없지. 자기네들은 원유 생산국들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본인들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이 퍼달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석유값 낮추기 대책 중에서 유일하게 대책다운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비축유 푸는 건데 비축유 다 거덜난 다음에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미국 내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축유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네 야욕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축유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유사시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축유 푼다고 해봤자 얼마 못 버티는데 그거 몇 주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가스값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느냐.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만간에 그 인터뷰도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어떤 분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트럼프가 했던 정책, 펼쳤던 정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는 거 외에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갑합니다.